자, 이제 문건들이 하겠습니다. 책은 224페이지죠. 224페이지. 그 상단에 3번 계약의 문건들이가 있고, 이게 이제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책을 잠깐 넘겨보세요. 자, 226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2번 담도경의 문건들이 있습니까? 이건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쩌다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한 10년 한 문제? 그냥 안 해요. 하지 마세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우리는 224페이지 상단에 계약의 문건들이만 공부합니다. 이것도 할 시간 없어요. 자, 그럼 문건들이 크게 먼저 표현들을 설명하는 것과 협의 문건들이가 있는데, 협의 문건들이가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표현대리는 가끔 나왔다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협의 문건들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건들의 제목을 잘 보시면 이 대리권이 없죠.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했습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란 말을 안 쓴다 그랬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라면 아들이 병을 만나서 아버지 몰래 부동산을 팔면서 아버지 이름이 현명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리권으로서 무권이고 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죠. 현명했으니까. 그러더라도 본인은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갑과 병은 아무 책임지지 않죠. 원칙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갑이 보기에 대리권 안 좋은데 아들이 참 잘했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를 추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제 추인 거절할 수 있죠. 그럼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의 서유력이 생깁니다. 반면 추인 거절하면 무효이던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두 가지 권리가 있고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 있어요. 최고가 철회권 있는데 최고란 갑에게 물어본 거죠. 야, 당신 아들이 대리권 없이 뭐 하던데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라고 물어보는 거라 선악불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악불문 가능하다. 물어봤는데 갑이 입을 열어요. 뭐 아들이 한 거 인정해야죠. 유효가 되고, 아 그거 절대 인정 못해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갑이 입을 열면 갑 의사에 따라 되는데, 근데 이번엔 갑이 입을 열지 않네요.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 발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발신주의를 무체발 격승발 외웠거든요. 지금 이게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입니다. 그럼 민법의 모든 착오는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이 원칙대로 있겠다, 이대로 있겠다요. 그럼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봐서 무효가 된다. 한편 병은 자기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회는 누구만? 선의만. 애워요. 선처리 애워요. 그럼 최고는 물어본 거라 악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애워요. 최악의 선처리 애웁니다. 이 네 가지 권리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무권대리는 결국 다 무효가 되는데 어떨 때 유효가 되죠? 그렇죠.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지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적 유동적입니다. 그냥 무효 상태가 이렇게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유동적 무효 그랬죠. 그럼 유동적, 자, 1교시 때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제 했고 2교시 때 유동적 유효 취소했죠. 3교시 때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법률관계가 유동적이면 빨리 확정진다 했어요.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가 되면 이렇게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이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무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여기 나머지 세 가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무효가 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걸 유동적 그랬어요. 이 중에서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온 게 본인이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상대방은 선이라도 처리할 수 없다. 거꾸로 상대방이 먼저 처리해서 무효가 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이걸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 103조에서 대리권자가 타인에 대한 계약은 본인을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무효이다. 아까 추인해야만 유효가 되고 다음 소급표가 있어요. 133조 추인은 다른 의미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 이걸 추인한 때부터 하면 X, 행위 시에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 물론 그러나 그 전에 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면 다시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죠? 근데 을이 병을 만나서 매매하면서 갑 이름이 현명했죠? 이게 무권, 이게 대리가 되면 둘 간의 원칙 무효인데 본인이 이걸 추인할 수 있죠.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려면 을과 병이 행위한 행위 그 상태 그 전부를 추인하겠죠.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만약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든 일부만 추인한다면 병동이 어디야겠죠? 또 이 행위를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더라도 병동이 어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추인했을 때 상대방 병 동의가 없다면 그 추인 무효가 되는 거죠. 동의 얻어야 그 추인이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이 두 가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추인 상대방과 132조 투기 절비기합니다. 다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갑 이름이 현명했죠.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하게 해줬어요. 이게 무권들이라 둘 간은 무효죠.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서 병이 다시 정에게 팔거든기 하면 이거 절대적 무효라 선의 정도 무효가 되죠. 이렇게 전까지 등기가 왔거든요. 근데 갑이 이제 추인한다. 그럼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죠? 누구한테나 가능하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 또는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인정하는 거라 누구한테나 가능합니다. 즉 정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너 가져 하는 겁니다. 너 가져 그래요. 근데 우린 배웠으니까 근데 우린 유식하게 뭐라죠? 우린 유식하게 정한테 찾아가서 의리한 게 무권들이라 병 무효고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이 당신도 무효가 되는데 그냥 당신 가지세라고 유식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뭘 한다고요? 그냥 너 가져 라고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이거랑 비교할 게 132조인데 다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 좀 없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게 무권들이죠. 그럼 둘 간이 무효인데 자 갑이 추인한대요. 그럼 병에게 추인할 수도 있죠? 근데 병이 누군지 모르니까 을이 아들이라면 아들에게 추인했어요. 너 한 번만 용서한다고 추인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먼저 추인이 나왔더라도 이건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된다. 반면 병도 추인 사실 알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132조예요. 그래서 추인 또는 거절의 삽시는 상대방 병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빨강색이 여기 빨강색 추인을 모른 거 그 선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때 파랑색 안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132조.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을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그 사실과 비교할 게 병에게 알리라는 거죠. 서로 다릅니다. 다시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병한테 알리란 말입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별개입니다. 서로 별개예요. 헛갈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은 뭐든지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묵시가 행동인데 자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행위를 이행하죠. 여기서 묵시적 추인이란 행동인데 무권대리를 이행할 듯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묵시적은 움직여야 돼요? 팔짱 끼고 있어야 돼요?
일단 움직여야 돼요. 어떤 움직임? 그 무건대리를 이행할 듯한 움직임이 있어야 그게 묵시적 추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자 우리 대리권 없이 무건대리 했죠. 근데 보세요. 병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갖다 주니까 갑이 매매대금을 수령했대요. 본인이 매매대금을 왜 수령했죠? 이걸 인정한단 말이죠. 이 행동이 무건대리가 매매니까 매매를 이행할 때 행동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추인으로 본다. 근데 이번에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아버지가 무건대리가 있음을 알고도 이의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 그럼 지금 움직였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죠? 이건 추인이 안 돼요. 지금 속으로는 혼낼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안 움직였죠? 또 의뢰한 행동에 대해서 형사고소할 수 있어요. 내 공문수의죄, 사문수의죄, 동행사죄 등등 형사고소할 수 있고 자식놈한테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움직였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죠.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은 움직여야 돼요. 어떤 움직임? 무건대리를 이행할 움직임. 이건 이제 팔짱 끼고 있어서 안 움직였죠. 이건 추인이 아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현명해야 대리고 그래야 무권대리, 유권대리 나오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무권대리 보시면 다시 갑이 의뢰에게 대리권 준 바 없죠. 내 병을 만나서 대리했죠. 그럼 둘간은 무효잖아요. 내 본인이 이걸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소급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급유효가 있어요. 소급유효. 제 말이 약간 빠르죠. 약간. 오늘 약간 빠르죠? 여러분들 원래 인강을 1.2배속 들으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혼자 지금 1.2배속 하고 있어요. 1.2배속. 좀 빠른 거예요. 더 빨리 볼까요? 더 빨리 2배속? 2배속 하면 여러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이 못 알아먹습니다. 1.2, 1.1 할게요. 2배속은 못 알아먹으니까. 1.1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아까. 그래서 이게 무권대리 취하면 소급해야겠다 했어요. 소급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갑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위조합니다. 위조해서 등기하면 이 등기 무효죠. 이걸 병에게 다시 매매하면 병이 선이라도 절대적 무효라 무효가 되죠. 자, 그럼 을은 X부동산에 관해서 아무 권한 없는 무권리자가 위조해서 여기 처분했죠. 그럼 무효입니다. 이게 무권리자 처분에는 무효죠, 무효? 근데 갑이 이걸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이 갑을 쫓아와서 우리 당신 조카라며 조카가 나에게 사기쳤네, 사기죄로 고소한대요. 그러니까 갑이 우리 깜빵이 가는 거 싫어, 좀 그래서 그냥 을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다. 그냥 너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을 우리나라 법에 규정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유사한가 찾아봤더니 왼쪽과 거의 유사한 얘기랑 현명했고 안 했고 차이만 있고 여기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법이 없으니까 왼쪽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한다. 따라서 소급효 있다. 소급효 있다. 작년 시험 정답. 여기를 유추하니까 소급효 있어야겠죠? 정리하면 자 소급효 있어요. 그리고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겠고 뭐든지 명시목식 가능하다. 이 추인은 을에게 할 수 있죠. 상대방 누구나 가능하다. 아무튼 소급효 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를 유추한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추인 5개 정리했을 때 1번, 2번이 소급효 있다. 이거 2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 무권대리 상속이 판례 아주 중요한데 자 갑이 아버지인데 자식이 한 명. 근데 을에게 대리권 준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여행 가니까 그 틈에 아버지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나와서 병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 앞에서 병 앞으로 이전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행 가니까 자식이 다 해먹었죠. 그럼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추인권과 거질거 있는데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다 해먹었어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충격받아서 급사망, 심장사로 급사망합니다. 그럼 유언을 하는데 빨리 죽어야 되니까 유언을 길게 할 수 없죠? 그 유언을 뭐라 했냐면 거식이 없다고 죽었어요. 뭐라고 했다? 거식이 없다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거식이 없는 거 엄청 궁금하잖아요. 아무튼 엄청 후회해가지고 아버지 걸 다시 찾아야겠어요. 변호사에 갔더니 변호사가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아버지 모든 권리물을 단독 상속했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거절권도 상속받았으니까 이걸 거절권 행사하면 된대요. 거절이 인정되면 이 무효주장이 가능하거든요. 그 무효주장이 가능하면 무효가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했거든요. 소송했는데 법원에서 당신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신은칙 원칙 중에 금반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반원이란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금한답니다. 그럼 너는 매매했잖아? 너는 앞 행동과 반대 행동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는 매매했으면 추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 행동과 반대에는 거절할 수 없다 판시했습니다. 거절이 안 되니까 무효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무효유가인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등기를 뺏어올 수 없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실체관계에 포함해서 우리 뺏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소송이 타지고 아버지 유언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뭐라 했죠? 거식이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없다로 끝나요. 뭐든지.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럼 추인 거절할 수 없다죠? 있다면 틀리죠? 그럼 추인 거절하는 건 신인 측에 반한다죠? 다시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인 측에 반한다. 반하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있다는 틀려요. 반한다는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절 X. 그래서 거식이 거라 거절 X. 무효 X, 무효가 X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최고 처리는 아까 최악의 선처했잖아요. 법정으로 확인. 131조 대리권자가 타인으로 되는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수인지 발하지 아니하는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시험은 거절을 빼버리고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리죠? 거절로 본다. 그 다음 악의도 가능하다. 최악, 악의도 가능하죠? 다음 철회권인데 대리권 음자간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철회할 수 있다.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아까 추인하면 철회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으면 안 떼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선의만 선처리, 선의만 가능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상대방이 악의일 때는 철회할 수 없죠.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인가? 자, 지금 본인은 처리를 원하지 않아요. 본인은 처리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은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때 그러나 단서니까 단서 이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알았다. 그래서 처리를 원하지 않는 본인이 상대방 너 알았잖아. 이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처리 못하게 한다. 다시 단서니까 이 사실을 주장자가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처리를 못하게 하는 본인이 너 악이잖아 라고 입증해서 처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단서니까. 그 다음 무권들의 지금 135조가 있는데 무권들의 측이 이제 225페이지 225 중간에 파란색 5번 쪽 하는 겁니다. 위쪽에 다 있잖아요 지금. 자 이제 135조인데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모 없는데 을이 병을 만나서 현명해서 이게 무권 대리는 원칙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돼요. 근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럼 우리 평유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대리권도 없는 주제에 대리행위에서 우리 평유에게 책임지는 게 이 135조인데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이 선택하죠. 을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선택해서 야, 너 매매했으니까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행해야 되고 손해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병을 포할 필요 없을 때 병도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포할 필요 없죠. 그땐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소무해야 되는데 상소무일 때 책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상소무이더라도 하필 을이 제한능력자예요. 꼬아서 막 책임자라고 멱살 잡으면 돼요. 보호해야겠죠. 이때도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예요. 그래서 135조 1항 다른 자의 대리로서 갱배진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게 무권대리. 근데 본인의 추인을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때 이제 그는 누구 선택?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첫째 계약 이행할 책임, 둘째 손해배상 책임이다. 2항 대리로서 갱배진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로 갱배진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 1항을 적용하지 않다가 이런 책임 없다. 이런 책임 없다는 거죠. 아까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세요. 대리권 주문 없는데 다시 우리 갑인이 현명하고 매매했죠. 그럼 이번에 둘이 원래 무효가 되는데 본인이 절대 추인 안 할 때 우리 병한테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병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을은 지금 책임 져야 되는데 우리 책임을 면하려면 너도 알았잖아 라고 상한수를 입증해야 돼요. 다시 을은 책임 져야 되는데 을은 책임지기 싫겠죠? 책임 안 지려면 너도 알았잖아 라고 상할수를 을이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즉 을에게 대리권이 없잖아요. 근데 을도 대리권 없음을 을도 몰라요. 대리권 있는지 알았대요. 그럼 잘못 없더라도 무조건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예를 들면 아버지는 나에게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법 없는데 작은아버지가 나를 기망했다. 작은아버지가 거짓말로 야, 아버지가 너에게 농지 팔라던데 한번 팔아봐 라고 해서 제3자에게 속아서 나도 대리권 흠결에 관해서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래도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작은아버지를 째려보면 돼요. 그리고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 마치고 이제 넘기시면 한 장 넘기면 226페이지에서 이제 표현대리 하겠습니다. 다시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가 있죠. 그럼 표현대리도 족보는 무권대리예요. 표현대리도 족보는 무권대리다.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이지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이행합니다.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그 행위를 책임진다, 이행한다. 이게 표현대리입니다. 예를 들면 다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 좀 없는데 을이 병을 만나서 갑이 이름 현명하고 법률행위했죠. 이게 무권대리죠. 그럼 둘과 은책 무효인데 무효죠? 그러니까 출발은 둘 다 무권대리예요. 근데 자, 을이 얼마에 매매했는가? 이 시가 5억짜리를 7억에 매매했어요. 그럼 7억 매매는 둘 중에 누구한테 유리해요? 갑에게 유리하죠. 근데 무효라 이행할 수 없어요. 그럼 갑은 1억에 이행하면 좋겠죠. 그때 본인이 이것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둘이 7억에 이행합니다. 7억에. 근데 만약에 이걸 3억에 매매했다.
그럼 사망매매는 갑과 병 누구한테 유리해요? 병에게 유리하죠. 근데 무효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병은 3억에 이행하면 좋겠죠. 그때 병은 본인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이 3억에 두 사람이 본인이 3억 매매를 이행한다. 이게 표현대리입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엄청 불리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인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대리 이럴 때만 인정됩니다. 다시 우리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우리 현명하고 매매했죠. 근데 이제 무효가 되는데 자 보세요. 출발이 무권대리죠. 그러면 우리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완배가 외관이 있어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병이 그 외관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선의무과실이에요. 즉 뭘 몰랐다는 거죠? 그 외관을 믿는 바람에 사실 대리권 없는데 그 사실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럼 병은 갑에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못합니다. 갑이 아무 잘못 없죠. 갑이 뭔가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 없는데 있는 것 같은 외관 형성에 갑이 뭔가 원인 제공했어야 돼요. 그럼 갑 잘못했죠. 대리권도 없는데 있는 듯한 외관을 갑이 왜 만들어줘요? 갑이 만들어준 그 외관을 병이 신뢰했죠. 그럼 병을 보호하고 갑은 잘못했잖아요. 그럼 갑은 이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갑이 잘못했으니까. 갑이 원인 제공자니까. 그럼 이 원인 제공 유형에 대해서 우리 법이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126조밖에 안 나옵니다. 이 두 개는 가끔 한 지문 나올까 말까. 그 시험은 거의 대부분 126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일단 엄청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표현들이는 엄청 어렵지만 양이 아주 적어요. 시험에서 더 유리합니다. 양이 적으니까. 자, 그럼 모든 표현대리는 뭐든지 판단식은 행위 당시에요. 그래서 병이 다시 정한테 팔았더라도 무권대리가 뭐죠? 이게 무권대리입니까? 이게 무권대리죠. 뭐든지 행위 당시만 판단해요. 그럼 행위 당시에는 정 없었죠. 행위 당시에 있었던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고 이건 무권대리 아니죠? 그럼 이웃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따서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는 누구만? 행위 당시만 기준이라 그때는 병만 있었죠. 무권대리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 X 주장 못합니다. 이게 모든 표현들의 공통점. 이 세 가지 모든 표현들이는 상대방은 다 선의무과실이고 전득자는 주장 못한다. 왜 그래요? 행위 당시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러면 125조 빨리 해볼게요. 이제 일단 125조는 좀 이따 대리권 수요 표시 숙고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의무대리만 적용되고 법정대리 적용 안 돼요. 그럼 밑에 두 개는 된다 하시면 돼요. 그럼 125조입니다. 자, 227페이지 상단의 양괄호 1번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들이가 125조입니다. 그럼 법정 봐볼게요.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이 가짜 대리인, 표현 대리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행을 표시한 자 본인.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무권 대리인이라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표시한 자가 본인이에요. 그럼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대리권 범인에 행한 그 타인 대리인과 그 3자 상대방의 법령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아까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나 상할수 제3자가 대리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책임이 없다. 그럼 상할수 뒤지우면 모든 표현들은 상선무. 그래서 제목에 대리권 수요 표시 있으니까 이게 속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125조는 의무대리만 적용되고 법정대리 적용 안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고 인감 있는 위임장까지 딱 교부했어요. 그런데 누가 갑에게 전화가 왔네요. 갑에게. 야, 갑,
너 을하고 친하다며? 을 질 안 좋은 놈이야. 너 조심해. 라고 전화가 오네요. 아차, 드래곤인데 부랴부랴 쫓아가서 너 요즘 바쁘다며? 너 팔지 마. 너 팔지 마라 했다. 라고 숙고랭이를 철회했어요. 그러면 위임장 줬으니까 다시 회수해야겠죠. 회수. 근데 우리 뭐라고? 째려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위임장을 회수하지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 위임장 우리에게 남아있네요. 역시 우리 질안 놈이라 안 좋아서 병을 맞아서 위임장 보여줘버립니다. 저 갑대리 맞죠? 하고 매매하고 이렇게 등기를 남겼어요. 그럼 대리권이 없어진 다음에 대리에서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을은 비싸게 팔아요? 금매로 싸게 팔고 도망가요? 금매로 싸게 팔았겠죠. 그러죠? 그래도 이건 무효거든요. 그럼 병은 이거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싸게 샀으니까. 그때 표현대리를 정합니다. 자, 그럼 갑이 지금 책임질 만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대리권을 속권행위를 처리했으면 위임장을 회수해야겠죠. 회수 안 하니까 그 위임장을 써먹었잖아요. 그럼 갑이 잘못했죠. 갑이 남겨둔 위임장을 병이 믿었으니까 갑은 병에게 책임져야겠죠. 이렇게 표현드립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표현대리 책임져야 된다. 그럼 갑이 이걸 책임지기 때문에 매매 등기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갑은 을을 잡아서 죽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갑 잘못했잖아요. 책임진다. 그게 표현드립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어졌는데 이걸 남겨둔 게 수요 표시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믿은 병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에 이게 나와 이제. 자, 그럼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저는 갑의 총판점이에요. 저는 갑의 대리점이에요. 이 말을 사용하고 다닙니다.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갑도 알았어요. 갑이 어때가 돼요? 쫓아가서 사용 못하게 하겠죠. 쫓아가서. 근데 가서 알고도 내버려둬요. 알고도 내버려두네. 을이 인사하면 인사도 받고 둘이 막 이야기 나눠요. 그걸 제3자가 봤어요. 그럼 제3자가 오기에 사실 대리권 좀 없는데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을 알고도 갑이 내버려두면 제3자들은 을을 대리인으로 착각할 수 있죠. 알고도 내버려둔 게 대리권 없지만 있는 것 같은 대리권 수요 표시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거래했다면 갑 책임질 만한 잘못했죠. 내버려뒀잖아요. 그럼 그 행위를 갑이 책임져서 싸죠. 여기 책임지다가 표현들이. 따라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꼭 이렇게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에 한정하지 않아요. 이 말을 꼭 사용할 필요 없고 이런 명칭 사용을 묵인하거나 승낙한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꼭 이 말을 사용해야 된 건 아니다. 그 판례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126조 고난을 놓은 표현들입니다. 자, 126조 대리인이 그 고난 외의 법률 경우 경우에 그러니까 무권대리죠. 왜니까 제3자가 그 고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까지 표현들이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행위에 책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럼 저당 설정에 필요한 등기서류랑 인감을 다 줬거든요. 그럼 우리 그거 가지고 은행을 갈 텐데 은행 가지 않고 병을 만나서 엑셀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 줬어요. 그럼 자, 을은 저당 설정할 권한이 있고 실제로 한 매매할 권한 없죠. 이게 무권대리예요. 그럼 둘간 원칙 무효고 등기 무효죠. 그럼 우리 금매로 싸게 팔았겠죠? 그러니까 병이 유리하니까 병은 이거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병이 표현대리 정해봅니다. 그러면 을은 매매할 권한 없는데 병이 보기에 저당권 설정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그게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병이 보기에 을이
매매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립되면 갑이 이걸 책임지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죠. 이게 권한을 넘었잖아요. 표현들이 갑이 책임지는 게 표현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이니까 자 그럼 이 권한을 변경하려면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용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첫째 뭔가 권한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권한을 넘었죠? 그러니까 월권, 권한을 초월하는 대리해야 되고 그다음 표현들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시험이니까 자 시험에서는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는 안 물어봅니다. 이 판례 수백 개고 그 남 집안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니까 시험은 지금까지 뭘 물어봤냐면 어떤 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라면 사실 행위는 어차피 대리 못하니까 법률 행위라면 뭐든지 다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이걸 아는 순간 표현들이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이걸 모르니까 표현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시간부터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무조건 맞아요. 맞을 확률 99%, 100%를 안 했어요. 99%. 그리고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틀립니다. 확률 99%. 그럼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대리행위가 동종유사해야 되는가? 동종유사성도 요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두 개가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상관없어요. 따라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있으면 표현도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를 안 물어보니까 시험은 이걸 많이 내요. 그럼 동종유사 요하지 않죠? 이 뭐냐면 갑이 을에게 내 앞으로 등기 오라고 등기 신청 권한을 수여했어요. 그럼 등기 필요한 인감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다 줬죠.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등기소를 가야겠죠. 근데 등기소가 아니라 자기 채권자 병을 찾아가서 갑에게 할 등기를 병에게 등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했어요.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 변제했다. 갑이 허락했다면서. 그러면 자 이건 무권대리죠. 을은 대물 변제할 권한 없으니까 무권대리라 둘 간의 무효입니다. 무효.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근데 병은 어차피 넘어왔으니까 소유권 취득하면 좋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를 주장해봐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이걸 책임지기 때문에 이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원점. 그럼 우리에게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을이 가진 권리는 이거 공법상 권리예요. 등기소, 등기 공무원에게 등기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점이 그럼 공법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대법원이 뭐든지 다 돼, 뭐든지 다 돼 그랬어요. 따라서 공법상 권리 될 수 있다. 또 법정 대리권도 될 수 있다. 일상가사대리권 될 수 있다. 복대리권도 될 수 있다. 사자 권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모르면 나와도 무조건 된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한 건 개인 간의 사적 거래는 사법상 행위. 그럼 기본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전혀 별개도 그래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했어요. 전혀 별개라도. 따라서 병이 보기에 을이 대물 변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정해 줍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인정 안 해줘요. 근데 결과를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정당한 이유 있으면 인정된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종유사성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든지 판단시기는 무권들의 행위 당시죠. 정당한 이유도 무권들의 행위 당시. 아까 정액에 팔면 이유사정 고려하지 않으니까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했었죠. 병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잘 기억합니다. 이거 두 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적용 범위에서 법정 대리 적용됩니다. 아까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으니까 적용된다.
다음 이게 엄청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진다, 이행한다 있죠. 그럼 이행하려면 대리 행인은 완전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니까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근데 행인은 완전 유효해야 돼요. 그걸 표현 대리합니다. 만약에 행인 자체가 무효는 표현 대리 아니에요. 이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표현 대리란 대리권이 없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행위가 만약에 103조 무효라면 이행할 수 없죠. 104조 무효 이행할 수 없죠. 또 강행법기 무효 이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행위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뭐만 없다? 대리권은 없다. 그걸 표현 대리합니다. 그래야 이행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나중에 물권법 총유에서 교회에서 교인총회 즉 사원총회 결의업 시행한 대표적 처분이 이거 무효거든요. 물권법 강행법규 위반 무효니까 표현된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무효니까 유효일 때만 표현들이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책에서 이제 227페이지 봐보세요. 227 양괄호 2번 권한을 표현들이 있고 그림 밑에 동그라미 1번 기본 대리권 존재할 거 있습니까? 기억, 의무대리권, 법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니은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의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무조건 인정된다 그랬죠. 무조건 된다. 뭔지 몰라도 뭔지 알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일상에서 건 된다. 무조건 된다. 넘기시면 리을 뭔지 몰라도 대리권 소멸로 폐인 대리권도 되고 미움 공포상 대리권도 된다. 뭐든지 기본 대리권 다 된다. 상세히 알 필요 없어요. 2번은 올권대리 해야 되죠. 다 있고 자 3번 거기 리을 동그라미 리을 대리인과 유효함으로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일 때는 아까 표현대리 될 여지가 없다 그랬고 동그라미 3번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당시입니다. 여기까지 126조를 마치고 129조 양가로 3번 대리권 소멸 후입니까? 자 여기는 이것만 딱 봐요. 이게 다른 거 안 봐요. 대리권 소멸했죠. 소멸은 선임 무과실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 소멸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다시 대리권 소멸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하라.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책임지란 말입니다. 소멸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책임지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시장 가면 시장에서 시장 인근에 갑이라는 금고가 있는데 그 을 직원이 있거든요. 을 직원은 뭐 하냐면 그 시장 상인들이 은행에 입금하러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오토바이 타고 노란색이나 빨간색 모자를 써요. 모자. 그리고 은행을 대리해서 상인들한테 입금 받아요. 5만 원, 10만 원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볼펜으로 손으로 통장을 수기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돈 받아서 입금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시장 한번 가보세요. 오후 3시, 4시 가면 있어요.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노란색 모자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은행을 대리해서 예금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잘렸어요. 퇴사해서 잘렸다. 그럼 예금 체결할 대리권 소멸했죠. 그거 상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잘렸다고 알려줘야겠죠. 근데 알리지 않았어요. 그럼 애들은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열받아서 다시 예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럼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도망쳤으니까 이게 무권대리죠. 그럼 책임질 만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니까 다시 돈 줬잖아요. 그럼 갑이 책임져야겠죠?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갑은 그 돈 줘야 되면 모르져야겠죠? 왜냐면 고지하지 않으니까 대리권 소멸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을 대리권 소멸했어 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마치 유권대리처럼 갑이 책임져야겠죠? 잘못했으니까. 이게 대리권 소멸 후 변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모든 표현들이 효과로서 이제 모든 표현들이 여러분 책은 226페이지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책은 226페이지로 오시면 거기 박스 붙여가는 겁니다. 자, 표현들이는 족보가 무권들이죠? 무권들입니다. 만약에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유권들이만 주장해요. 그럼 소송에서 유권들이 주장하면 이런 거 주장한 적 없죠? 주장한 적 없죠? 따라서 유권들이 주장에 이런 거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런 거 판단하지 않는다. 항상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합니다. 유권대리인가만 판단해요. 이런 거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서 과실 7대3, 6대4 나누죠. 왜 나누죠? 왜 6대4, 7대3 나눠요? 손해배상, 돈 계산하려고. 그처럼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는 손해배상합니까? 아니면 무권대리를 이행합니까? 이건 이행하는 거죠. 손해배상이 아니죠. 따라서 과실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만약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거 과실상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본인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요.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전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했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상 이행하는 거라 행위는 완전 유효화된다. 그래 이행하는 거죠.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대리에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온 게 토지 거래가를 받지 못해서 확정 무효라면 이것도 일종의 효력 규정 강행법 기반 무효죠. 무효니까 표현대리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대리까지 다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3시간 만에 다 했네요. 그죠? 대신 복습할 게 아주 많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조건 기한하고 물권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